저번까지는 현대시하고 수필까지 했었고 오늘부터 이제 고전시가를 할 겁니다. 자, 고전시가 가보자. 자, 일단 우리가 고전시가를 볼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자, 현대시하고 요거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상황과 정서를 파악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화자의 반응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화자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요거를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코드는 뭐냐? 아까 이게 코드 1이었고 두 번째는 자, 우리가 그 고전시가에서 주로 나오는 그 고전시가 장르가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나오긴 하는데 고전시가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장르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시조. 네, 시조도 둘로 나눠져요. 자, 평시조, 연시조. 요게 제일 많아요. 평시조하고 연시조. 그리고 두 번째는 가사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막 문학하면서 뭐 현대시, 평시조, 사설시조, 가사, 뭐 민요 등등 여러 가지 많이 배웠을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다 필요 없습니다. 딱 세 가지 종류밖에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나온다면 여기서 하나 더 나온다면 가끔 사설시조가 좀 더 많이 나오고 가끔 한시는 빈도가 제일 적어요. 왜냐면 한시는 그 일반적인 시조나 그 가사 같은 경우는 글을 읽으면 문맥의 파악에 따라 가지고 이 시의 내용이 뭔지, 상황이 뭔지, 정서는 뭔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한시는 한자로 만든 시잖아. 한시는 보통 4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4줄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집약이 돼 있단 말이지. 그 집약을 풀어야 돼. 학생들 입장에서 그거 풀기가 힘듭니다. 그 한시 거의 외우다시피 하지 않으면 솔직히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그 한시도 읽는 방법이 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출제 어떤 트렌드에서는 한시는 잘 안 나온다. 가끔 좀 시험을 어렵게 내겠지만 대부분은 평시조, 연시조, 가사 이 세 개에서 끝나요. 그럼 우리는 저번에 선생님 현대시도 마찬가지로 그 작품을 독해하는데 필요한 코드 공식을 너희들 잘 기억을 하면 특히나 이 고전시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 채 예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접근하기가 편해. 그래서 너희들 고전시, 고전소설, 고전 문학을 너희들 사실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려워하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어휘가 어려워서 그래. 그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그 고전 어휘 또는 호칭어 그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걸 몰라서 너희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지 내용적으로 해석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러니까 고전 문학만큼 개꿀인 문학이 없다 이거야.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 또 그 평가원에서 내는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나오냐면 예전에 선생님이 수능 시험 봤을 때는 고전 시간은 좀 어려운 영역이 뭐가 있었냐면 고전 어휘가 원문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문에 나와 있는 그 고전 어휘의 뜻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게끔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독해가 어려웠다는 얘기야. 근데 요즘에는 원문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원문 그대로 나오지 않고 요즘에는 어느 정도 풀어서 서술을 출제를 해요.
풀어서 출제를 합니다. 왜? 왜 풀어서 출제를 하는 기조로 바뀌었을까? 이유는 가면 갈수록 애들이 띨박해져서 그래요. 애들이 멍청해져가지고 이거를 몰라. 그러니까 독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게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험을 계속 볼 거 아니야. 보는데 고전 어휘를 낼 때마다 성적이 안 좋아. 고전 시가의 그 정답률이 낮습니다. 그런 걸 평가원들도 다 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거예요. 평가원이 많이 배려해 주는 거야. 야, 요것도 못 푼다고? 아, 그러면 공부 접어야 돼. 요것도 못 푼다고? 그럼 공부 접어야 돼. 그 정도로 요즘은 많이 배려해서 내준 거다. 그러면 예전에는 지문의 난도 자체가 어려웠다면 요즘에는 문학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냐면 지문은 쉬운데 선지 구성 판단이 어렵게 나와요. 여기서 함정을 좀 낸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 판단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를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고전 시가는 코드가 현대시와 비교했을 때 적습니다. 4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코드 1이 상황과 정서 파악하라고 했죠? 그 코드 2, 3, 4는 하나는 평시조, 하나는 연시조, 하나는 가사입니다. 딱 3개예요. 그래서 평시조는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이냐? 평시조의 가장 기본적인 그 형식이 뭐야? 평시조의 가장 기본적인 정해진 형식. 초장 중장. 여기 나와 있잖아. 초장, 중장, 종장. 3장. 3장 6구 45자 내외죠. 자, 그러면 그 3장,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왜 3줄밖에 없을까? 그 모든 내용은 3줄에 집약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관계성 파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평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의 관계 파악이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관계 파악을 할까? 그거는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아이고야. 이게 이거 치우든지 해야겠다. 지금 안 보이네. 가려졌네. 자, 보시면요. 자, 봐봐. 자, 이거는 정철의 시조인데, 자, 정철이면 굉장히 이제 고위 간직까지 올라갔고 조선시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관찰사까지 하셨고. 자, 근데 봐봐. 그러니까 이 정철의 생애를 보면 되게 드라마틱합니다. 아주 우여곡절이 다 있어. 그러니까 정권의 정점에도 섰다가 그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상대편의 당파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유배까지도 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치계 흥망성쇠를 다 겪었던 엄청난 엄청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자, 봐봐. 여기 뭐라고 되냐면 풍파에 일렁이던 배 어디로 갔단 말인가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대상이 뭐예요? 배예요. 자, 그러면 일렁이던이면 선생님 현대시 할 때도 그랬죠. 던하면 과거를 얘기한다. 그러면 풍파는 뭡니까? 풍파는 바람풍의 파도 탑자입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 파도가 막 이렇게 치는 거. 그걸 우리가 풍파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얘가 배 타고 가고 있어, 화자가. 근데 풍파가 막 이렇게 바람이 심하게 불고 막 파도가 이렇게 쳐. 그러면 우리가 배 타고 가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쉬워? 아니. 뭐야, 갑자기. 네? 왜 그래? 풍파라고 하면 시련과 고난입니다. 시련과 고난이에요. 지금 배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 그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배가 어디로 갔단 말이냐? 어디로 갔냐? 보이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사라져. 그렇죠. 자, 그리고
구름이 험하거나 자 서슬보 험하다. 그러면 험하다는 것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구름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과 고난하고 똑같아요. 실험과 고난. 자, 처음 나왔는가 어찌하여. 이 실험과 고난이 어찌하여 처음 이렇게 나왔는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의문문의 형식으로 이제 말을 건네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런 실험과 고난이 이렇게 처음 나왔는가? 우리 앞에 나왔는가? 발생했는가?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봐봐. 세 번째 연습입니다. 허술한 대도시 분해. 모두 조심하세요. 조심하네. 그러면 자 여기서 분 있죠. 이 분은 뭐예요? 사람한테 누구누구 분 이렇게 하죠. 환자분 할 때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은 어떤 분이야? 허술한 배를 둔 사람입니다. 허술한 배를 둔 사람. 그러면 허술한 배를 둔 사람이면 이 분은 배를 많이 몰아본 경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배를 허술하게 뒀대. 그럼 얘는 이 분은 배를 몰아본 경험이 배를 이렇게 배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경험이 많은 거야 많지 않은 거야? 많지 않은 거죠. 그럼 얘는 뭐야? 초짜입니다. 초짜. 자, 이 초짜. 야, 그 배 처음 보는 분, 지금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풍파가 엄청나게 일고 구름이 막 험해.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걸 요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 조심하라는 얘기는 누구의 얘기입니까? 요 배를 물었다. 선배 뭐 뱃사공이라고 할까? 어떤 뱃사공의 조언인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걸. 어떤 고난과 실현의 상황을 경계해 주는 겁니다. 잘 봐라.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기 없이 읽는 경우.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보기가 뭐가 주어졌냐면 그 당시에 정치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힘든 정치 상황 속에서 여기서 보면 그 당파 간의 어떤 대립 투쟁이 극심해지면서 이 정철각 같은 이런 사람들이 유배도 많이 가고 자연 속에서 짱박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현실에 대한 비판과 경계 또는 처세관, 자연에 몰입하는 태도를 시를 통해서 드러낸다라는 어떤 보기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자, 요 첫 번째 줄 초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야? 이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배를 몰던 잘 가던 배가 없어진 거야,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 배는 시련과 고난에 의해서 뭐 한 거니? 소멸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련과 고난은 뭐야? 그 당시에 어떤 시련과 고난, 힘든 어떤 정계, 정치 싸움, 당파 싸움 이런 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배는 뭐냐면 정계에서 소외된 사람을 얘기해요. 소외된 사람. 자, 그래서 그 소외된 사람이 초짜 정치, 신임 정치, 신임 관리들한테 조언해 주는 겁니다. 종장은 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대한 경계를 얘기합니다. 신진 관료들에게 현실 정계에 대한 경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그래서 우리는 읽을 때 이 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초장과 종장의 관계를 잘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관계만 우리가 잘 보면 충분히 쉽게 읽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배는 이 배와 부는 관리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의 관리. 자, 그래서 평시조는 이렇게 초장, 중장, 종장의 관계 파악의 핵심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요런 식으로 그 각 장르마다 그 영역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한번 아웃라인의 가이드를 좀 잡아주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평가원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걸 한번 풀어볼 겁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코드 3 연시조입니다. 연시조는 말 그대로가 연달아서 쓴 시조. 뭘? 평시조. 평시조를 연달아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봐봐. 이게 평시조 하나, 요게 평시조 둘, 요게 평시조 셋, 요게 평시조 넷. 그러면 우리가 이 평시조 하나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1수라고 하죠. 2수고요. 3수, 4수가 돼요. 그 재수할 때 그 수 아니에요. 너희들 무조건 현역으로 가야 돼. 재수, 3수, 4수 하면 피 말리는 겁니다. 너희는 무조건 1수 안에 가야 돼요. 현역으로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봐. 응? 내 동료들은 이제 친구들은 그 학과 동기들이 다 나이보다 다 어려. 근데 나만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것도 생각보다 미칩니다. 좀 뻘쭘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올해 무조건 대학 간다. 우리 무조건 대학 간다. 그런 생각을 더 올해보다 더 좋은 데를 가고 싶으면 내년에 수능 가서 수능 보고 최저만 맞춰가지고 논술로 가든지.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죠. 그 중앙 이제 선생님 단톡방에 올렸지. 중앙대가 내년부터 논술 재학생한테 2번 기회를 준다고. 모두의 논술하고 재학생 논술. 그래서 모두의 논술은 최저가 있고 재학생 논술은 최저가 없고 이렇게 2번 기회가 있고. 중앙대 가고 싶으면 한 번 더 가야지. 근데 추천을 안 합니다. 추천을 안 해요. 자, 이렇게 1수, 2수, 4수 있어. 근데 자, 이게 얘는 4수, 5수까지 있는 거는 괜찮아. 양반이야. 한 시험지 안에 다 실을 수 있어. 근데 어떤 연시조들은 18수, 24수이래. 야, 그러면 시험지가 딱 정해져 있는데 24수를 어떻게 다 실어? 야, 읽다가 지치겠다.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이렇게 이제 1수 그런 연들이 많은 연시조들 같은 경우는 자를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면 이게 18수다. 그러면 2수에서 한번 자르고 4수, 5수에서 한번 딱 잘랐어. 그러면 요것도 수능의 어떤 출제 방식인데 이렇게 딱 잘랐을 때 두 개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여기 실려져 있는 내용들이 다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관이 안 되게 출제하잖아요. 각 수들이 그 하나의 관통되는 주제로 다 연결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거야? 관계 파악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연시조는 그래서 n수, 1수, 2수, 3수니까 n수와 n 플러스 k수의 관계 파악이 핵심입니다. 근데 왜 그 관계 파악이 중요하냐면 수능이 출제하는 게 허술하지가 않아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시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출제를 하고 검토도 하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공을 들여가지고 출제를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공을 들여서 출제하는 시험이 허술하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수마다 연결되는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에 따라서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 연결되는 지점과 관계를 잘 잡는 게 중요해요. 수능이 너희들은 예를 들어 국어로 치면 80분에 45문제를 풀잖아. 문제를 풀잖아. 80분에 45문제 풀잖아. 근데 수능이 총 250억의 국고를 털어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 알아요? 250억의 국고를 털어서 문제를 만드는 거야. 자, 그럼 봐봐. 5과목이잖아. 그러면 250억을
5로 나누면 50억이죠. 사탐, 곽탐 하면 물론 곽탐, 사탐도 종류가 많지만 그거에 퉁친다고 하면 자 그러면 한 시험지가 50억짜리예요. 야 너희들 너희들 80분에 50억짜리 시험지를 보는 거야. 야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그 문제 출제 원리나 그런 것들이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딱 이제 명확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캐치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다음부터 이거 치우든지 해야겠다. 안 보이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자, 봐봐. 첫 번째 일수예요. 자, 일수는 자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뿐이로다 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서술로가 뭐야? 원한다죠. 그러면 화자는 평생 뭘 원한 거야? 충효를 원한 거죠. 그쵸? 그리고 이 충효라는 건 뭐야? 우리 생윤했으니까 알겠지만 유교적 가치관이죠. 가치관이요. 자, 그러면 두일 말면 두일 말면 이 두일 말면 금수나 다르리라 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여기 봐봐. 이 두일은 뭐 얘기하는 거야? 예빈아, 이 두일은 뭐 얘기하는 거야? 뭐 얘기하는 걸까? 이 두일을 지키지 않으면 금수나 다르고. 그 유교에서 말하는 그 동목을 물어보세요. 유교 동목 어떤 거? 이게 약간 안 보여서 그림자들. 아니 이 두일이야. 이 두일. 이것 할 때 이 두일. 그럼 두일은 뭘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충유죠. 왜 여기서 얘기한 게 요것밖에 없잖아. 유교적 가치관이 요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두일은 충효를 얘기하는 거야. 충효를 지키지 않으면 금수나 다름이 없대. 자, 금수가 뭐야? 짐승이에요. 짐승, 그렇지. 짐승이나 다름이 없다. 근데 충효는 근데 이 금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는 짐승, 또 하나는 하나 엄청 귀하고 아름다. 비단 같은 나른다. 우리가 금수 강사할 때 그 금수예요. 자, 그래서 짐승과 다름.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하고자 하여. 자, 마음에 하고자 한대. 그러면 무엇을 마음에 하고자 하는 걸까? 그렇지, 충효죠. 충효를 마음에 하고자 하는 거. 충효를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제황황하노라. 그 십제황황이 뭐냐면 10년 동안을 허둥지둥한다는. 그러니까 10년을 충효를 다하기 위해서 10년을 허둥지둥했다 이 말. 허송세월했다 이 말. 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일수. 자, 일수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 뭐니? 충효하자 이거죠. 충효에 대한 생각. 충효.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수를 한번 봐. 삼수를 한번 봐. 삼수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에 자 비록 못 이뤄도라고 돼 있거든. 뭐를 못 이뤄줄까? 그렇지. 왜? 앞에 충효밖에 없잖아. 그래서 충효를 못 이루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연결이 된다고. 요렇게 읽으면 된다고. 읽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임천 뭐야? 예빈아. 임천. 자, 수민아, 임천 뭐야? 임천 무슨 뜻이야? 자, 모를 때는 원래 내 수업에서는 모르는 거 금지돼. 자, 모를 때는 한자를 보세요. 자, 이 임자가 무슨 임자? 수풀리. 숲이면 뭐야? 자연. 그러니까 자연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맥락을 통해서 유추하면 돼.
네.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자 충효를 못 잃어도 자연이 좋으니까 됐어 이거야. 네. 자연이 좋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무심 어조거든. 자, 무심은 그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걱정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몰라도 돼. 어조. 어조는 뭐야? 물고기어의 새조자죠. 네. 물고기의 새 뭐예요? 그치, 자연물이죠. 아. 자연물이죠. 자, 그러니까 어조는 절로 한가하다. 자연물이 절로 한가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조만간 세상 일 있고 너를 쫓으려 하는. 자, 세상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세상. 세상. 아, 숙세. 속세, 그렇죠. 세상은 무슨 속세야? 무조건 속세야. 네. 자, 세상, 인간 세상 다 무조건 속세입니다. 인간과 관련된 거는 다 속세예요. 오케이? 자, 속세의 일을 잊고 너를 쫓아. 그럼 이 너는 누구야? 자연이죠. 이렇게 읽으면 돼.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야? 여기는 야, 나는 10년 동안 충고를 다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막 이렇게 보냈는데 결국에 나 충을 못 잃었거든. 자, 충을 못 잃어도 괜찮아. 자연이 있으니까. 자연이 짱이야. 그래서 물고기하고 새를 보니까 한가롭게 지내네. 얘네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속세에 있고 나도 자연을 쫓아가게 된다. 요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연 속에서 뭘 느끼는 거다? 안빈낙도를 느끼는 거다. 자연 찬양이죠. 자연 찬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냐면 출하면 치군택민이라고 했어. 자, 치군택민이 무슨 뜻이냐면 처음 들어보죠. 그러니까 임금한테 충성하고 백성들한테 베푼다는 거야. 치군택민이. 그 임금한테 충성하고 봐봐. 군이잖아. 군. 임금 군이잖아. 백성민자. 그러니까 임금한테 충성하고 백성들한테 베푼다. 그럼 잘 봐봐. 임금한테 충성한다. 어디 나온 거야 우리? 몇 수에 나왔다? 그거. 일수 충효. 아. 10년 동안 충효에 했다고 했잖아. 마음을 다 잡았다고 했잖아. 그럼 이 친구 때문에 뭐와 관련된 거야? 일수와 관련. 그러니까 출하면 치군택민 일수와 관련된 치군택민하고 처하면 조월경운이라. 조월경운은 뭐냐면 자, 달 아래 고기 낳고 구름 속에 밭을 간다는 거야. 자, 이건 뭐야? 뭐 얘기하는 거야? 달 아래 고기 낳고 구름 속에서 밭을 간다. 뭐 얘기하는 거야? 달, 구름, 뭐? 자연. 지금 월, 운, 자연이죠. 그러니까 자연. 그럼 얘는 뭐와 관련된 거야? 삼수와 관련된 거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딱 보면 됩니다. 얘는 일수와 관련되고 얘는 이 삼수와 관련된 거. 앞에 있는 거 하나씩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 얘기했냐면 자, 명철 군자는 이것을 즐기나니. 자, 그래서 명철 군자는 이것을 즐긴대요. 자, 그래서 부귀 위기라 가난하게 살리로다. 쏘리. 그래서 잘못했다. 얘는 그 안빈낙도가 아니라 지향이다. 그 자연으로의 지향이. 쏘리. 자연으로의 지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봐봐. 부귀 위기라. 부유하고 귀함이 위기래. 그래서 가난하게 살려요. 뭐야? 자연 속에서 가난하게 살렸다 이거죠. 그럼 뭐야? 얘가 안 빈다 거죠. 자, 근데 잘 봐봐. 그 자연에서 살면 이 안빈낙도가 그 가난해도 도를 즐긴다는 거잖아. 근데 자연에서 살면 자연스럽게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그런 게 또 없잖아.
그러니까 막 그 뭐 TV 프로그램에 막 자연인 막 그런 데 있잖아. 그거 다생 구라라고, 다 거짓말이라고. 자연인 같은데 막 촬영하고 나면 그 사람은 도시 나와가지고 막 부릉부릉하고 거의 제네시스 타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런 애도 되게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선생님이 군대 있을 때 그, 이제 농민들을 도와주는 게 있어요. 농민 도움을 하는 어떤 뭐라고 해? 행사?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농민들이 예를 들면 추수날이나 아니면 뭔가 이제 밭을 갈거나 아니면 비닐하우스 재건을 하거나 그럴 때 일손이 부족하잖아. 그 일손을 우리가 군인들이 도와주는 거야. 근데 막 그럼 일거리 처음에 이제 우리가 조로 딱 나눠져가지고 어디 조는 어디 조는 어디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되거든. 근데 우리 태우러 아저씨들이 와요. 일군 인부 아저씨들이 와요. 그러면 포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포터를 우리가 타가지고 일 현장으로 딱 가요. 근데 막 인부들 있잖아. 예를 들면 막 철책 공사를 하거나 힘든 인부들 있잖아. 힘든 인부들은 진짜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포터밖에 없어. 근데 비닐하우스 공사 일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 비닐하우스 농장 정도 할 정도면 재력이 장난 아닙니다. 왜냐면 나 처음 알았는데 모내기 하잖아. 모내기 할 때 사람이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기계로 이렇게 트랙터 기계로 막 하거든. 모내기 기계가 얼마인지 알아? 그때가 선생님 2014년이니까 2014년 15년쯤이었으니까 15년에 모내기 트랙터 한 대가 2억 5천이었어요. 2억 5천이요? 모내기 트랙터 한 대가 2억. 야, 2억 5천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비닐하우스 그것도 거의 한 3억이에요. 한 동 설치하는데. 왜냐면 난방 시설도 다 해야 되지. 비닐 철근 다 해야 되지. 3억이에요. 그리고 매번 전기세 다 나가.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분들이 막 처음에 우리가 올 때는 막 포터를 타고 막 데리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도 퇴근할 거 아니야. 나중에. 퇴근할 때 보면 막 벤츠 타고 다녀요. 진짜로. 진짜 벤츠 타고 나가 막 뭐 제네시스 타고 나가.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처음 알았어요. 자,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자연에 살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야? 안빈낙도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여기 봐봐. 일수가 충효고요. 자, 그러면 삼수는 어조가 뭐하다? 무심하고 한가롭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지향한다. 자, 그 다음 팔수. 팔수가 뭐 얘기하는 거야? 안민낙도. 자연 속에서 안민낙도. 그 다음에 이제 13수입니다. 13수 볼까요? 자, 13수를 보면요. 자, 봐봐. 자, 날이 저무거는 도무지 할 일이 없어. 자, 지금 이제 저녁이 되고 있어. 할 일이 없대요. 할 일이 없어? 뭐야? 한가롭다죠. 한가롭다. 한가롭. 자, 그래서 소나무 문을 딛고 달 아래 두었어. 얘 어디? 소나무 문을 닫고 달 아래 두었다. 어디 속에 있어? 자연 속에 있죠. 자연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한가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한가로움. 자연 속에서 한가로움을 느끼고 있다. 자, 그럼 잘 봐봐. 세상에 세상 뭐라고 있어? 속세. 속세입니다. 자, 속세. 티끌 마음. 그냥 티끌 마음은 미련. 그냥 속세의 미련이 1호 말도 없다. 1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한가롭게 지내고 나니까 속세에 대한 미련은 마음은 1도 없다. 뭐야? 자연이 짱이다 이겁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수는 속세에 대한 생각이 1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17수를 봅시다. 17수. 자, 17수를 보면요. 자, 성현이 가신 길. 자, 성현이면 이제 그 우리 선배 어떤 학자들 훌륭하신 분들이죠. 공자, 명자 이런 사람들. 성현이 가신 길이 만고에 한 가지라. 그러니까 성현이 가신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 자, 근데 은커나 헌커나, 자, 은을 선택하거나 현을 선택하거나. 이 은은 뭐냐? 은거. 그럼 어디에서 은거일까? 자연. 그지? 자연에서 이런 거죠. 자, 은거는 숨어 산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연에서 은거. 그리고 현은 현실 세계, 속세죠. 자, 그러니까 말 은거를 하거나 현실에서 살거나 뭐야? 돈은 어찌 다르니? 뭐야? 그러면 어떤 거를 선택하든 돈은 다르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같다. 그렇지. 어떤 거를 선택하든 돈은 같다는 거죠. 근데 성현 가신 길이 한 가지는, 성현은 어떤 길을 간 거야? 도가 있는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돈은 같은 거. 어떤 길을 선택하든 돈은 같은 거. 자, 한 가지 길이요 다르지 않으니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떠리 라고 그랬어. 뭘 선택하든 뭘 선택하든 뭐 나쁜 게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보면 19수에 보면 결국에 어디? 자, 지금 화자는 강가에 누웠죠. 그리고 강물을 보고 있죠. 얘네들 다 뭐야? 자연물이죠. 그럼 화자는 결국엔 뭘 선택한 거야? 은거를 선택한 거야. 자연의 은거를 선택한 거야. 자, 그러면 이 말이 자연의 은거를 선택한 것에 대한 정당화죠. 정당화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은거하는 삶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은거하는 삶도 나쁘지 않다.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7수는 자 뭐야? 17수는 현과 은은 도가 같은데 뭐야? 은과는 삶도 나쁘지 않다. 하는 삶도 나쁘지 않다.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세월 빠르니 자 100세인데 자 강가에 누워서 강물을 보는 뜻은 자 세월이 빠르니 100세인데 길겠느냐. 자 세월이 빠르게 근데 세월이 빠른데 100세인데 길겠느냐? 뭐야? 길지 않다는 거죠. 100세 길지 않다. 자 10년 전 진세 세상이죠. 세상이니까 얘 뭐야? 속세. 속세에 대한 1년 그 연속된 생각. 이거 뭐야? 속세에 대한 생각이 얼음 녹듯하다. 그러면 속세의 생각이 얼음 녹듯한다는 거야. 속세의 생각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속세 생각 없다. 속세 생각 없다. 자, 그래서 19수는 결국에는 뭐야? 속세에 대한 생각이 없다. 속세 생각 없다. 속세 생각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엔 지금 뭐하고 뭐가 연결돼? 자, 13수와 19수가 속세 생각 없는 걸로 연결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고전시의 연시조율 구조를 보면 한 가지 주제로 인해서 그 각각의 수가 이렇게 연결되게 구조화가 된다 이거예요. 그 구조를 너희들이 잘 잡기만 하면 높을 문제 없다 이거예요. 야, 요 정도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어휘는 여기서 각줄 다 줍니다. 그걸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승민아 뭐해? 졸아? 피곤해? 약간 신성한 국어 시간에 약간 피곤해? 오늘 시험을 약간 사봤을 텐데 발표 시간이었어. 아 그래? 자주 못했다고? 네. 자 그래서 그 선생님이 연시조는 n수와 n 플러스 k수의 관계 파악이 핵심이라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선생님 하나 더 얘기하면 자 우리 고전시 고전시 읽을 때 가끔씩 여기 단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가로하고 한자 이렇게 있죠. 네, 맞죠. 그러면 한자 이거 다 해석할 필요는 없고 이 중에서 무조건 너희들 아는 한자 하나씩 있습니다. 무조건. 의심을 해? 진짜 있어요. 너희들 모르는 한자도 있을 테지만 너희들 아는 한자 하나씩 있습니다. 임천 같은 거. 수풀 임자 있잖아. 그러니까 자연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는 한자로만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 한자를 주는 이유는 한자를 같이 생각을 하면 이 의미가 더 알기 쉽다는 얘기야.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해석이. 그러니까 너가 이 단어를 모르겠어? 그럼 한자 좀 봐. 그래서 내가 아는 한자가 있어? 그럼 그거 가지고 해석하면 얼추 맞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모르는 어휘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각주, 진짜 모르는 어휘는 각주주. 전공자들만 알 수밖에 없는 어휘는 각주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거 잘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지금 몇 시니? 지금 시간은 8시 24분. 8시 24분. 24분? 얼추 맞겠다 이거. 너희 그 뒤에 수학 수업이니? 영어요. 영어 수업. 영어 수업 있어? 아 그래? 나는 개인적으로 그 원장님 수업 앞에 내 수업이 있는 게 좋아요. 원장님 수업이 되게 늦게 끝나더라고. 제 시간에 끝내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제 시간에 끝내준 걸 본 적이 없어.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가사를 할 건데 그 선생님이 그 어제 그 이제 좀 출출해서 그 학원 끝나고 집 근처에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간단하게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시켜서 먹고 있어. 다 먹고 이제 계산하고 가려고 했지. 근데 갑자기 그 어떤 그 여자분이 나한테 막 영어로 하면서 그 케이크를 하나 주는 거야. 그래서 왜 주냐 그랬더니 자기 생일이래. 마이 버스데이 막 이래. 그래가지고 내가 땡큐 하고 먹었지.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딱 보이길래 그 케이크 얻어 먹었으니까 생일 축하한다. 좋은 시간 보내라 라고 딱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합석 제안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소주 맥주 이래. 맥주 먹겠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맥주를 하나 더 시키더라고. 그래서 나하고 같이 이제 대화하면서 먹자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여자분이 옆에 남자친구가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야. 그리고 다른 남자가 있었거든. 근데 다른 남자도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야. 근데 나는 그 여자가 막 나보고 막 영어로 막 말을 걸고 그리고 막 그 말도 조금 어눌해가지고 약간 진짜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또 이제 찐 토종 한국인이라 난 영어에 약해가지고 영어로 막 말을 걸면 울렁증이 있단 말이야. 난 불편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진짜 개 열받은데 그 여자한테 속았습니다. 찐 한국인이에요. 알고 보니까 완전 토종 한국인이야. 근데 막 나한테 영어로 하는 거야. 한국인이면서 한국인인 주제 왜 영어로 하냐 그러니까 자기 남자친구가 이제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라 4년을 만났대요.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어에 익숙해져가지고 억양이나 발음이나 그런 것들이 약간 영어처럼 됐다고 하더라고. 그런 사람도 다 있네. 그래가지고 어제 그 술을 얻어 먹었습니다.
어디 식당이에요? 어? 어디 식당이에요? 목화통닭이라고 통닭집인데 밥도 팔아요. 뭐 제육볶음 막 국수 뭐 이런 것도 팔아. 근데 나는 제육볶음을 먹었지. 아 그래가지고 근데 그 주인도 그 가게 주인도 속았더라고. 처음에 자기한테 막 영어로 막 하길래 영어로 대답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인이라고. 어서 아니 그게 있나봐. 외국인들도 그 처음 이제 한국이나 이제 외국 그 한국에 딱 오면 여행하러 오면 한국길이 낯설잖아.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막 지하철이나 그런 거 복잡하니까 막 물어보잖아. 근데 외국인들은 딱 첫눈에 딱 보고 약간 인상 파악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조금 인상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한테 말을 걸더라고. 딱 봤을 때 인상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말을 안 걸더라고. 근데 나는 나 영어 공부할 걸 그랬어. 나는 진짜 영어에 다 울렁증이 있는데 회화에 울렁증이 있는데 나는 대학교에서 배운 회화 영어가 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어를 배운 적이 있어. 그리고 나는 영어를 되게 옛날부터 싫어해가지고 단어 외우는 게 막 싫어가지고 막 영어를 내가 그 5등급 이상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근데 그때는 달라. 왜냐면 그때는 상대평가였고 지금은 절대평가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70점이 넘어도 대부분 4등급, 5등급이었습니다. 왜냐면 외고생들 대부분 100점, 98점이 이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막 지하철 같은 데 하면 대부분 그 외국인들 많이 타는 지하철들이 있거든. 대표적으로 3호선, 2호선, 뭐 6호선 이런 것들 외국인들 많이 탄단 말이야. 탈 때마다 그리고 나한테 막 길을 물어봐 외국인들. 아니 내가 여기 있고 여기도 사람 있고 여기도 사람 있고 여기도 사람인데 왜 오는 외국인들마다 나만 찾아. 막 나한테 툭툭 가면서 막 길 물어보고. 약간 순한 인상이. 뒤에 또 와. 또 나한테 화내실 것 같진 않아요. 어? 화내실 것 같진 않고. 알려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씨 그 약간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 말보다 나 진짜 걸지 말기를 계속 비비고 있는데 그래서 내 시야에 앞 뒤로 외국인이 보이잖아. 그러면 조금 이제 긴장이 됩니다. 제발 나 건드리지 말아라. 기도랑 그래 하느님 부처님 알라신 다 기도. 제발 나 찾지 말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사 끊어읽기 봅시다. 자 가사 끊어읽기 보면 자 얘는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자 봐봐. 자 선생님이야 전공자니까 내용을 읽었을 때 요 부분에서 요거를 읽으면 되겠다라는 걸 파악을 하지만 너희들은 전공자가 아니잖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배경이 달라지면 끊어요. 그냥 여기서 배경이라고 하는 건 시간적, 공간적 배경. 그러니까 배경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하는 얘기도 달라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분위기가 달라지면 끊어요.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태도. 자, 그럼 태도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곧 주체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거를 가지고 주제가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태도가 달라진다는 건 이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분위기가 달라지면 끊어요. 그래서 이거를 등분을 해가지고 요거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 그거를 나눠서 정리해. 그래서 읽으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럼 선생님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요. 자, 여기 봐. 탄군가야. 자, 탄군가 제목을 딱 봤을 때 너희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딱 떠오르니? 탄식감. 탄식, 그치? 궁은 뭘까? 수민아, 궁이 무슨 뜻일까? 궁. 롤에 궁 쓰는 건 아니겠죠? 궁이 뭘까? 궁은 곤궁하다, 가난하다. 그게 가난을 탄식하는 거예요. 제목을 통해서 내용 다 잡았어. 그러면 가난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겠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딱 보면 돼요.
그럼 한번 봅시다. 자, TV 치워야겠네요. 그러니까 TV 치워야 될 거야. 아, 다 가리네. 아니 안 보여. 안 보여. 아, 나 진짜. 다음부터 TV 치우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봐봐. 춘일이 지지하여 뻐꾸기가 부채거든. 자, 춘일 뭡니까? 봄이죠. 봄춘. 아, 그래도 봄이구나. 그럼 얘는 시간적 배경이, 계절적 배경이 봄입니다. 자, 지지한다. 지지는 뭐냐면, 에이, 지지! 이게 아니라, 늦어지다. 늦어지다. 봄이 늦어지는 거야. 그래서 뻐꾸기가 보채돼. 뻐꾸뻐. 그래서 봄 빨리 오라고. 보채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 뻐꾸기라고 하면 보통 이 뻐꾸기가 상징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요게 뭐냐면 뻐꾸기가 있으면 봄을 상징해요. 왜 봄을 상징하냐면 이게 우리는 옛날에 어떤 사회였어요? 농경 사회였죠. 농사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봄에 농사를 짓잖아. 그러면 이 뻐꾸기가 봄에 우리 조선 반도를 찾아요. 그리고 그러면 뻐꾸기가 오면 지금 농사 시즌이구나, 농사할 때구나라는 걸 농민들이 직감적으로 아는 거야. 그리고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를 떠납니다. 그래서 뻐꾸기를 여름철새라고 해요. 그러니까 뻐꾸기가 이 봄을 상징하는 새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근데 뭐 뻐꾸기가 무슨 새든 어떻든 무슨 상징이든 너희들 알바 뭐야? 알바도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이거. 다 어떻게 그 사연을 다 알아. 다 몰라도 선생님이 보여주는 건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읽을까를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야. 자, 어쨌든 뻐꾸기가 막 보채인데 봄 뭐라고? 자, 동이네. 자, 동인 동쪽이죠. 동쪽에서 쟁기를 얻어요. 서사 서쪽이죠. 서쪽에서 호미를 얻어요. 야, 쟁기하고 호미하고 왜 얻는 거야 지금? 농사 지으려고. 근데 야, 그럼 호미하고 쟁기 가지고 농사 지으면 되죠. 이거 왜 빌리는데? 가난해서? 가난해서 농사를 지을 농기구가 없는 겁니다. 농기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쟁기하고 호미하고 빌리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집안에 들어가 씨앗을 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씨앗을 말해야 되겠지. 근데 올 벼씨 한 말을, 벼씨 한 말을 반이나 넘게 쥐가 먹었어. 이 쥐새끼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심지어 빌린 농기구도 빌렸는데 씨앗이 있겠니? 그러니까 씨앗도 빌린 거야. 야, 빌린 씨앗을 잃어버린 겁니다. 큰일 났어요. 좋댔어요. 농사 못 지어야 돼.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기장, 피, 조, 팥은 선어대 붙였거든. 그러니까 기장, 피, 조, 팥은 선어대 붙였대. 근데 여기 뭐라고 해? 하나한 식구라고 됐거든. 하나한 식구. 하나한 식구. 그 마음이 착한 친구들 여기 뭔지 보입니다. 하나한 식구. 하나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하나하다. 하나하다는 건 풍족하지 못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풍족하지 못한 처지입니다. 풍족하지 못한 처지. 못한 처지. 자, 풍족하지 못한 처지. 이리하여 어이 살고. 뭐야? 어떻게 살겠냐? 뭐야? 한탄하는 거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한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궁함을 한탄하는 거. 탕궁함. 이렇게 되는 거. 일단 첫 번째에서 주제 다 나왔어요. 요런 내용인데, 자, 봐봐. 중량이 나왔잖아. 그럼 중량 다음에는 무조건 끊어주세요. 왜냐면 내용 자체가 달라져요. 자, 근데 봐봐. 여기 뭐 배틀 북도 쓸데없어. 배틀 뭐 할 때 써?
옷잘 옷 짤 때. 근데 배트를 쓸 데가 없어. 왜? 옷을 짤 실이 없는데? 가난해서. 그러니까 쓸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빈 벽에 쳐박아놨어. 남겨놓고. 자, 소씨로 버려지니. 소뚜껑도 소씨로도 버려도 돼. 왜? 쓸 데가 없어. 왜 쓸 데가 없지? 쌀이 없어. 쌀이 없는데? 가난해서 쌀이 없는데 이거 버려도. 그래서 이제 빛이 붉은 빛 다 된다. 다 녹슬었다 이거.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세시 상망 명절 제사. 자 명절에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엇으로 해 올리나? 명절 제사 뭘 올리지? 왜?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제사 올리는 거 뭘 올려야 될지 막 고민하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원근 친척 내빈 왕객은 어이하여 대표. 자 내빈 왕객. 내빈 우리 그 막 학교에서 졸업식이나 입학식이나 뭔가 행사나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내빈이 뭐야? 손님이죠. 중요한 손님이야. 귀한 손님이. 야 손님이 왔어. 그럼 손님이 보면 야 꺼져 이래. 대접을 해줘야지. 뭐라도 줘야지. 차라도 줘야지. 근데 야 손님이 왔는데 어이하여 대접할 거. 대접할 거 걱정해. 왜?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대접하지?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 얘기하냐면 자 이 원수 이 얼굴. 자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어려운 일 하고 많다. 이 얼굴은 뭐냐면 얼굴 면상. 누구의 면상? 사대부로서의 면상. 지금 뭐야? 이 얼굴이라고 하면 사대부로서의 체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대부기 때문에 체면은 또 있어. 근데 체면이 있는데 상황은 가난해. 근데 가난한데 이거를 도움을 빌리자니 내 체면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야? 얘가 체면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야. 사대부로서의 체면을 지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요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지금 공부남을 한탄하는 거야 계속. 너 어떡하지? 이생 망하는 거죠.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자, 이 원수는 뭐야? 그 원수지간 이런 거죠. 적대 관계 있는 거. 자, 이 원수 군기를 어이하여 라고 돼 있어. 자, 그러니까 군기가 원수래. 그 군기가 뭐야? 가난함을 주는 귀신. 가난함을 주는 원혼을 군기라고 해. 내가 가난한 거는 누구 때문이다? 군기 때문이다. 군기가 원수다. 그래서 이거 얘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이거죠. 멀리 쫓아낼까 요겁니다. 자 그래서 술에 후락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그래서 의식을 하고 있는 거야. 군기 쫓아버리는 의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길한 날 좋을 때 사방으로 가라. 자 사방으로 가라니 누가 누구를 사방으로 가라 하는 거야? 사대부가 귀신 보고. 그렇지. 화자가 귀신 보고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수능 같은 데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면 얘가 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얘한테 얘기한다고 문제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뭔가 주체와 객체가 있잖아. 그럼 주체와 객체가 있으면 누가 주체고 누가 객체,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지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이 이 선에 저번에도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자 여기에서는 얘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에요. 근데 말을 건네는 방식인데 이제 그 대사가 없어도 말건방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 왜? 청자가 설정됐잖아. 청자가 설정되면 얘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 여기서 청자는 뭐야? 귀신이죠. 화자가 귀신한테 가라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웅얼웅얼 불평하면서 원노하여 이런 말이라고 돼 있잖아. 말한 거잖아.
그럼 얘는 말을 건넨 거죠. 그래서 청자가 설정됐고 말을 건네는 방식의 표현법을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대사가 없어도 말 건방이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어려서나 늙어서나 히로우랑 너와 함께 자, 하여 죽거나 살고 여일줄 없었거든. 어디가 네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가라. 아까 누가 가라 했죠? 화자가 귀신한테 가라 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구의 말이야? 귀신의 말이에요. 귀신의 대답이죠. 자, 그럼 여기서 너는 화자가 뭐야? 자, 귀신 말 뭐라고 하는? 야, 나는 어렸을 때나 늙었을 때나 지금이나 히로우락을 기쁨과 근심을 너와 함께했어. 야, 근데 내가 찜치면서 너 곁에 너가 힘들 때나 좋을 때는 곁에 남아줬는데 죽거나 살거나 열 줄 몰랐어. 너가 죽거나 살거나 나와 떨어질 줄 몰랐어. 나는 한평생. 근데 어디 가서 누구의 말을 듣고 나를 가라 하니? 아, 너 너무 섭섭하다. 흥직풍기고 귀신 삐진 거야. 그 가라 했다고 귀신 삐진 거야. 그러니까 우는 듯 꾸짖는 듯 응가질 협박. 누가? 귀신이 화자한테 협박을 하는 거죠. 나를 어떻게 이렇게 가라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 말도 옳도다. 뭐야? 설득당했어요. 귀신한테 설득당했어요. 귀신이 야 너 어떻게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했는데 그 말이 옳대. 그래서 설득당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정한 세상은 속세죠. 나를 다 버렸대. 근데 야 세상은 다 나를 버렸는데 너 혼자 여기서 너는 귀신이겠죠. 귀신 혼자 군기 혼자 몸신 있을 내 몸에 있어 준 거죠. 그래서 나를 안 버리고 야 모든 세상이 다 나를 버렸는데 나를 안 버렸어. 그 귀신만 나를 안 버렸어. 그러니까 위협으로 회피하여 잔께는 여의를 얘를 얘와 이별해야 되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뭐야? 하늘 섬긴 아래 궁을 설마한들 어디 아래 하늘이 생긴 아래로 이 공군함을 설마한들 있다 한들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야? 빈천 가난한도 내 분수니까 서로의 무엇 다르기 뭐야? 지금 가난을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도 해요? 체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군함, 가난함에 대한 한탄을 하다가 귀신의 얘기를 듣고 가난함을 체념하고 수용하는 가난을 받아들이는 내용을 담은 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여기서만 딱 잘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왜냐면 요게 위에가 다른 내용이고 밑에가 이제 또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요런 거 그 기출문제 평가원 기출문제 고전시를 또 보여주면서 연시조와 시조, 평시조, 그리고 가사 이 세 부분을 연습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너희들한테 그 수업 마치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자, 나는 과학신분자입니다. 원장님과 다르게 나는 과학을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난 심리학 전공자로서 심리학 전공자로서 심리학은 과학적인 학문이거든요. 심리학 전공자로서 자 너희들 지금 다음 시간에 영어 수업 듣고 이제 집에 갈 거 아니니? 네. 그러면 학교를 집으로 가면 집에서 뭐해? 씻고 뭐해? 밥 먹죠. 밥 먹고 뭐해? 자습하거나 자요. 자습하거나 자? 너희 자기 전에 30분에 뭐하니? 자기 전 30분이요? 자기 전 30분에 뭐하니? 자기 전 30분이면 밥 먹고 있을 거예요. 밥 먹고 나서 30분 만에 자?
밥 먹고 공부하는 밥 먹고 양치질 한 다음에 바로 자잖아. 아 그래? 아 좋구나. 자 보통 우리가 그 너희들이 집에 가면 뭐 할 거냐면 일단 밥 먹고 씻고 뭐 하겠지. 근데 잠을 잘 거야. 근데 잠을 자기 30분 전이 있죠. 30분 전이 공부에 있어서 굉장한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잘 이용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뇌는 지식을 받아들일 때 기억을 저장할 때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냐면 자 가장 자주 최근에 배운 지식을 중요 지식으로 인식해요. 식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잠자기 전에 30분에 뭘 해야 되냐면 오늘 반드시 너희들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것. 예를 들면 그게 영어 단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탕 개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어 본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어 어휘일 수도 있어. 그거를 몇 개를 정해서 30분 전에 공부를 하세요. 그거를. 그리고 자는 거야. 그러면 이 30분 전에 공부했던 게 뇌에 저장이 되면서 이것들을 중요 지식으로 인식해요. 그러면서 얘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진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중요도 있게 외워야 되는 개념들 있잖아. 그런 거는 자기 30분 전에 공부하고 자는 거야. 그게 공부의 가장 효율적인 끝판왕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전교 1등들은 그거를 다 몸소 체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무의식 중에 해. 근데 공부가 부족한 아직 성적이 상위권이긴 하지만 최상위권까지 못 올라간 그런 친구들은 이 방법을 모릅니다. 너희 대부분의 학생들 어떻게 해? 자기 전에 유튜브 봅니다. 그러면 유튜브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유튜브의 내용을 중요 지식으로 인식을 해서 이거를 장기 기억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한 건 장기 기억이 안 가고 유튜브에서 난리 버거지 친 것만 장기 기억이 되니 꿀소리에서 막 날아다니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공부해봤자 아무리 긴 시간에 자습하고 공부해봤자 그 30분의 공부를 안 하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 이게. 그냥 너희들 막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나. 쉽게 까먹어.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자기 30분 전에 안 봐서 그래. 그래서 내신 대비도 암기해야 될 거 있잖아. 네. 가장 중요한 선생님들 별표 땡땡땡 친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자기 30분 전에 보고 자는 거야.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는 절대 밤 새면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밤을 새면 저장할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간 다 밤새는데. 그러니까 효과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잠을 충분히 자줘야 돼. 몇 시간? 적어도 5시간. 5시간에서 6시간을 자줘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7시간이에요. 근데 7시간, 고3이 7시간 자서 7시죠. 쉽지 않습니다. 공부에 필요한 시간도 있기 때문에, 자습해야 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적어도 최소한 5시간을 자셔야 돼. 주무셔야 돼. 그래서 자기 전 30분 전에 너희들이 암기해야 되고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것을 공부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다음 시간에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깊이 기억이 돼서 장기 기억으로 돼서 까먹지 않는다. 그게 시험에 활용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으로 누적되고 축적된 것들이 시험에 활용돼서 시험을 잘 보는 거. 시험 잘 보는 건 단어 없습니다. 자기 관리가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도전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